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러분들 자격 취득하시고 이제 취업을 할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고민들 많으시죠? 이번 시간은 먼저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취업을 하려면은 중개법인이 있고 일청 중개사무소가 있죠. 원래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죠. 지금 1층에 있다가 다 2층으로 위로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개사무소가 가장 비싼 곳,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에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중개사무소가 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일단 1층이 아닌 곳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로 중개법인은 보통 2층에 많이 있죠. 2층, 1층에는 거의 없죠. 따라서 중개법인에 취직을 해야 될 건지 1층 중개사무소에 해야 될 건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1층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평범하게 조금씩 일 배우면서 하기는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이 지금 11만 개의 중개사무소 중에서 거의 지금 5%도 안 되거든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중개법인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개법인이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부동산 이런 이미지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곳을 면접을 일단 해보시면 면접을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되어야 합니다. 면접을 당하지만 또한 사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면접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보다가 보면은 여기는 기획부동산이다,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걸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뭐 급여를 180만 원 기본급 주겠다, 2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뭐 오후 4시 반에 퇴근이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한다, 이런 업소들은 거의 텔레마케팅 위주로 하는 중개사무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많은 곳을 면접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물론 무조건 중개법인이 좋다 나쁘다, 뭐 일청부동산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법인 중에도 아주 좋은 중개법인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는 기획부동산이나 텔레마케팅 위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면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느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들어가서 커뮤니티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 워크넷, 사람인 이런 곳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위치가 좋은 부동산 잘 될 것 같으면 직접 찾아가서 취직하고 싶다 하면은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고정급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하는 만큼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꼭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들고 잘 될 것 같은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게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지금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검색해 보면 급여 조건이나 이런 걸 많이 읽어보시면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마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시고 면접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고요. 이거는 잡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구하는 이런 광고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워크넷입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원래는 이게 사장님들이 올릴 때 여자분 원한다, 나이 몇 세 원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올리면은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법에. 근데 뭐 여자분 구한다, 용모 단정한 여자분 구한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준비사항을 보면은 일단은 실무교육 수료증
있어야 되겠죠. 소속공개사로 취업을 하려면. 그리고 뭐 보통 어떤 사무소에서는 운전 가능한 분, 뭐 차량 소지자 원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가까워도 대부분 손님들이 걸어서 안 가고 차 타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밴드 이런 걸 운영한 경력이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은 취직하러 갈 때 아예 명함에다가 그 본인 블로그, 카페 이런 거 링크 주소를 걸어가지고 사장한테 주면서 제가 블로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블로그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거의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워킹 손님이라고 하죠. 즉 그냥 걸어서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취직하기 전에 블로그나 카페나 밴드나 이런 거 SNS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적극성 이런 게 중요하죠.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꼭 취업을 해보겠다, 일을 해보겠다 이런 적극성이 없으면은 취직하기도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중개사무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 개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2군데 해봤는데요. 위치가 좋은 곳을 한번 해봤고요. 위치 안 좋은 곳을 해봤는데 위치 좋은 곳은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손님이 오더라고요. 워킹 손님이라고 합니다. 흔히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이 10분 이상은 됩니다. 위치가 좋으면. 근데 위치가 안 좋으면 거의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고 그 은행에서 대출 마케팅, 대출 상담사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방문하는 거, 이삿짐 센터에서 방문하는 거 이런 게 실제 손님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좋은 곳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중개업소가 좋겠죠. 보통 이제 비율을 뭐 5대5로 하거나 아니면 기본급 얼마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마케팅 비용을 직원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은 네이버 부동산 이런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직방, 다방 이런데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실장이 즉 소속관계사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90% 정도, 매출액의 90% 또는 80% 이상을 줍니다.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80%, 좀 지나면 90% 정도 주죠. 직원이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럼 사장이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뭐 5대5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급여 체계가. 그리고 직원이 많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어쩌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명밖에 없는 중개사무소 이런 데는 가면은 경쟁이 안 되니까 좀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죠. 너무 편안하고 뭐 사장님이 앉아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고스톱 치고 있고 이런 곳은 좋지 않겠죠.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최소한 2명 이상 되는 중개사무소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개업소가 11만 개가 되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소속공개사가 또는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2만 개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중개사무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직원이 최소한 2명 이상이 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추천 중개업소입니다. 경비 제외하고 몇 퍼센트 주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경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경비는 그러면 뭐 어떤 경비를 제외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겠죠. 그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계약서에다가 경비 제외하고 하려면 경비는 무슨 경비는 뭐뭐를 포함한 걸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경비의 용어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뭐 예를 들면 중개업소가 총 매출액이 2천만 원이 됐는데 5대5라고 하면은 나는 1,000만 원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경비 다 빼버리고 이것저것 뭐 다른 사람 직원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하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취업하기 전에 경비를 제외하고 몇 퍼센트 준다고 하면 경비 뭘 뺄 건지 명확하게 문서로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처음 취직했을 때 한 건 하면 기본급 10만 원 이렇게 또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스카우트 돼서 간 중개업소는
매출액의 7% 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매출액이 그게 순이익인지 총 매출액인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그만두게 될 때는 보통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99%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면접을 하다 보면 아마 자격증 대여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라는 말을 안 하죠. 보통 사장님들이 다른 데 중개사무소를 하나 더 오픈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 자격증 걸고 그 매출액의 5대5로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여가 아니고 실제 근무하면서 계약서를 직접 자격증 있는 사람이 쓰게 되면 양도대여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세금 부가가치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같은 거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개사고가 나면 또 자격증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보면 이 자격증 걸고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격증 걸면 기본금 뭐 150만 원 준다 이런 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처음에 이렇게 자격증 걸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부부가 같이 하는 중개사무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젊은 여자분이 취직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하면은 오히려 부인이 실세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굉장히 눈치 봐야 되고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출근하는 중개사무소는 가급적이면 취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 오픈을 한 중개사무소입니다. 지금 실장도 초보인데 사장도 초보면 둘 다 앉아가지고 멍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좀 오래된 중개업소 면담을 해보면 사장님이 알 수 있겠죠. 나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10년 이상 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곳을 일단 면접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면접은 웬만하면 서류 내면은 일단 면접하러는 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개사무소는 거의 다 고정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정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0% 고정급은 실장 입장에서도 취업을 하는 소속공개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중개사무소가 이제 경비, 유지비, 전화요금 이 정도 뭐 한 5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 기본급만 주는 경우 처음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는 아예 고정급으로 받고 싶겠지만 아니면 3개월 수석 기간은 고정급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협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또 조건을 제시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면접 보면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면접을 보면 됩니다. 사장님들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이제 금방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층이 아닌 곳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버티기 힘듭니다. 워킹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겠죠. 스스로 걸어서 2층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없다고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것처럼 모두 다 1층이 아닌 곳에 있으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중개업소가 가장 권리금 비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이 아닌 곳에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 한 손님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층이 아닌 곳에 있는 개인중개사무소는 피해야 되겠죠. 법인인 경우에도 1층이 아닌 곳에 있으면은 손님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의 장점입니다. 저는 취업이냐 창업이냐 굳이 묻는다면 처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면 취업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창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개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이제 권리금이 많이 들죠. 권리금하고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창업하더라도. 나중에 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비용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취직을 하면은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손해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개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중개사고가 났을 때 위험 부담이 있죠? 근데 취업을 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근무해보면 중개사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1년만 취직을 해봐라. 도저히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는 중개업소면은 나와서 다시 다른 곳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중개업소는 지금 평균 근무
근무가 1년도 안 됩니다. 거의 다 몇 달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장님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죠. 월급 준다는 거 제때 안 주고 뭐 5대5라고 했는데 그 5대5가 뭔지 모르게 1,000만 원 매출액이 있었는데 5대5라고 하면 나는 500만 원 정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100만 원도 안 되고 이러면은 근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직하는 거는 지금 당장 가능하거든요. 자격증 받기 전이라도 이번에 합격했다 하고 취직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서둘러 면접을 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창업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